인 도이틀란트라고 되어 있죠. 아네오켄농은 인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 도이틀란트 독일 안에서 인증받는 것.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기관이 독일 그 교육과 연구에 관한 그 독일 정부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요 기관이 외국의 그 치위생사들의 면허증을 그 독일 면허증으로 인증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한국 측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신 그 성적 거기에 이제 무슨 과목을 배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자료를 이쪽에 보내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뭐 독일에서 가르치는 거 과목이 대부분 겹친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고, 이쪽에서 만약에 좀 독일에서 가르치는 거에 몇 가지가 좀 빠진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비해서는 독일이 이 치위생사라는 어떤 직업 항목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독일 쾰른에서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그 치위생사를 위한 전문 학과가 생겼을 만큼 지금 독일의 치과 의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치위생사들 지금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치위생사가 지금 한 150에서 한 350명 이 정도 사이라 그러고요. 이제 조금 그 낮은 단계의 직업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약간 정부로부터 뚜렷한 어떤 그런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병원에서 그냥 원장님이 채택을 하면 채택이 되고 아니면 아닌 걸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바덴 비텐베르크 주라고 독일에는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독일이 우리나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주가 바덴 비텐베르크 주예요. 여기에 주 수도가 이제 여러분들 슈투트가르트 들어보셨나요? 슈투트가르트. 그 슈투트가르트가 주 수도로 되어 있는 이 바덴 비텐베르크 주가 외국인 그 의료 그 인력들에 대해서 그 면허를 빨리 좀 바꿔서 그쪽에서 필요한 그 병원에서 일하실 분들을 좀 찾는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 병원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상담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화해 보니까 한국 치위생사들이 오면 어렵다, 뭐 시험을 봐야 된다,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 본인도 잘 모르고 독일에 올 여름쯤에 독일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총체적으로 간호사들 전체적으로 보면 간호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3분의 1 정도가 모자르고 치위생사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사들보다 훨씬 더 모자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전보다 빨리 서류를 인증 제도를 통해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지금 독일은 그런 이제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독일의 치위생사로 가시게 되면 거의 1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 그 가려는 길을 일일이 그 독일 정부의 뭐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찾아서 여러분들 좀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의 그 닥터 엘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몇십 년 동안 외국의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독일의 병원에 이렇게 와서 일하시도록 돕는 그런 회사를 하시는 그런 기관의 그 장이 있어요. 그분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제가 한국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독일에 가서 일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니까 독일은 수요가 많으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4개월, 6개월 정도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일기 선생님들을 보고 그렇게 제가 헛소리를 했는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하고 이제 주 중에 2번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일기 선생님들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암담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넉 달 정도 돼 보니까 갑자기 없던 실력들을 어디서 그 뿜어내시더라고요. 한 넉 달 정도까지는 저도 기대를 하지 말고 선생님들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일기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혹시 한두 개 받고 계속 할까요? 질문 없으세요? 왜 질문 없지? 검색을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때 이기 선생님들 설명회 할 때 제법 살벌했었는데 분위기가 병원 근무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지역이? 서초 반포동 넥센지. 반포? 네. 같은. 같은 병원. 네. 그럼 지영쌤은 여태까지 반포에서 방배동 엄청 가깝잖아요. 별로 안 어려우셨던 거네요, 오시기가. 오는 거네요. 집에 가는 게 가는 게 뭐죠? 댁은 어디쯤 되세요? 양재동, 백호동. 그것도 또 멀잖아요. 친집도 가고. 선생님은 병원 위치는 어떻게 돼요? 용인 수제부청 좀 어떻게 다니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시외버스 신분 방송 타고 어떤 거요? 신분 방송 네, 저 신분당선 빨간색 빨리 와요. 얼마 걸려요? 한 3, 40분? 30분. 여기 선생님은 경기도 광주. 전라도 왜 독일에 가볼까 이런 생각을 왜 해보셨어요? 일단 사실 일하고 있을 때는 일단 독일어 자체가 저는 일단 전혀 경험해보질 않아서 크게
마음이 안 가는데 이제 쉬는 동안에 생각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이제 구하려면 하다 보니까 특히 광주의 특성상 제가 연차가 좀 높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23살이면 이제 병원 근무 맥시멈 해봐도 한 2년 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어리게 봐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독일도 자꾸 추천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쉬는 동안 할 일이 많아서 인터넷에 자꾸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가서 사는 분들, 뭐 독일에서 그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위생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일단 다시 가서 돌아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는 나한테는 좋겠다. 제가 독일 유학을 간 게 1998년인데요. 그때 가보니까 유학 오신 분들 나이가 대부분 33, 35 그쯤 되셨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지영실장님도 이제 도전하려고 준비하신다고 이야기를 저는 하시더라고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실장님이 선생님 다 계시는데 되게 그 뒤에 분은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가려고 도전을 하셨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요 독일어 가르치는 선생님 뒷담화도 좀 들으셨겠네요. 저 흉보고 이런 거. 아니요. 사실 전혀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해봤었어요. 그냥 마냥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좋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면서 마냥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위생사 업무를 하는 거를.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요? 독일에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게 된 계기가 그냥 한국을 좀 떠나. 박수 그 때죠. 딱. 왜 떠나고 싶으세요? 그냥 딱히 오케이. 선생님은 병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5년이요. 네. 자,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그때 그냥 막연하게 어디 외국에 가고 싶었는데 이 취업 설명회 한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와봤는데 인정도 되고 면허증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다른 걸 또 독일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나이가 30살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남았어요. 20살은 넘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러니까 30살이 안 넘은 분들은 혜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거기서 여행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그래서 일을 해도 되고 홀리데이 놀아도 되고 그래서 아직 거의 애기시니까 30살도 안 됐으면 애기니까 독일어를 한번 좀 배워본 다음에 그냥 배낭 하나 메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돈을 벌고 싶어. 제가 추천해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그냥 독일에 가서 이 치위생사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물론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배우면 거기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병원에서 일도 하고 그냥 병원을 가서 이렇게 뭐 그냥 좀 청소나 하고 좀 아마 노는 게 태반일 거예요. 실습으로. 그래도
독일은 한 100만 원 주니까 기숙사비하고 그리고 아마 아우스빌딩 제가 보니까 독일 치과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과목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얘기를 하면 그 배우는 돈이 꽤 비싸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걸 병원에서 대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선생님은 아직 애기니까 그냥 거기 아우스빌딩 그런 기관으로 아예 그냥 들어가셔서 이따 보면 다 배웠네 그러면 좀 월반도 좀 하고 그냥 병원에서 이 사람은 아우스빌딩 그 돈도 아깝고 그냥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 어때요? 생각하지 못한 건데. 네. 그래서 가운데 선생님은 좀 빨리 가버리는 걸로. 왜냐하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안 좋은 나라에서 빨리 도망을 가게끔 해드리는 게 좋은. 선생님은? 저는 일한 지가 이제 좀 꽤 돼서 노후 준비도 이 직장을 여기에서 다른 직장을 옮기기도 참 애매한 나이라서 여기 제일 어려 보이시는데요. 겉보기에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반합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일 어려 보이세요. 제가 학창 시절이라기보다는 20대 때 유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라서 경제적인 게 뭐 있길래요? 여기 시골에 상경했거든요. 시골 어디요? 네, 전라도. 전라도 어디요? 이제 태어나고 좀 고흥부터 강릉 학교 다녔어요. 정읍의 단풍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네. 내장사. 저희 와이프 집이 거기라. 그래서 유학 생활도 한 번도 못 해본 거에 대한 그런 그럼 남편하고 새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버리면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까 가운데 앉아 계신 선생님처럼 그냥 그렇게 저는 여기 선생님들을 좀 꼬셔서 가서 직업하는 거 말고 배워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좀 유학 기간을 좀 가지시기를 좀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 일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참 즐겁고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 베를린 리포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선생님, 베를린 리포트 사이트 설명해 드리는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요거였죠? 아이고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요. 독일이 이제 앞으로 그 2010년, 2030년이 되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부족하대요. 그 일하는 사람들 부족으로 인한 그 경제적 손실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소영입니다. 송소영 선생님. 네. 그 광주 댁치고는 이름은 굉장히 강남이에요. 네. 송 선생님은 그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므로 독일에서 발생하는 그 경제적 손실을 한번 계산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독일이 얼마 정도 손해가 날까?
대략 그냥 가면. 네, 선생님은 얼마 정도 같아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덕인. 덕인. 석인, 덕인. 아, 멋진 이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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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덕인 선생님은 돈이 얼마가 손해일 것 같아요? 100억? 100억? 715조래요. 그래서 선생님, 유정이 통화해서 그렇게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IT라든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독일이 좋아서 가서 돈을 벌어볼까 공부할까 지금 이 차원이 아니고요. 독일은 700조가 넘는 돈이 앉아서 손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독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와서 일해줘야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에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직난에 자격 요건을 갖춘 직업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은 구직 목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제한 없이도 최장 6개월 동안 독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알아볼까 하고 그 나라에 비자를 내주는 이런 나라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저 이유가 독일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1년에 700조가 넘는 돈을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서 저렇게 된 거죠. 제가 2011년 겨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졸업하면 바로 한국에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가 나오고 나서 2012년도부터 그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아우스빌딩이 됐든 대학이 됐든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1년 8개월 동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비자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 문제가 좀 심각해졌었던 거죠. 여기 이제 IT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IT 업계 연방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2015년도인가 16년도 자료인데 그때 당시 최소 5만 5천 명의 IT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가 나온 거죠. 5만 5천 명이면 이거 어떻게 난민들을 그래서 독일이 100만 명 가까이를 받았어요.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난민들은 그냥 너무 언어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너무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인원들을 저런 전문 인력으로 데려다 쓰려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상 아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재계 및 의료 간호 보험 기관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재밌는 거는 병원에서 저렇게 급하게 찾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많은 환자들이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그 돈을 받을 건데 병원에서 일할 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의사도 지금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치유생사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정 국가들로부터 전문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광고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 언어 강좌를 장려하고 그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북한 선생님들은 다 빠지고 순한 선생님들만 수업에 참여를 하십니다.
석인이가 가서 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2, 30분 있다 올게.